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리 말을 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정약용 선생은 평생 이런 사람들 속에서 살았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먼 유배지로 떠나야 했을 때도, 그곳에서 긴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도 자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수없이 마주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설득하려 애쓰며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그 대신 침묵 속에서 자신을 단련하고 백성을 위한 학문에 정진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남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진다. 하늘을 탓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도 사라진다.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남들이 우리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인정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욕심을 버리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돌에게 아무리 귀한 말을 해도 돌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돌이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돌은 돌의 역할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역할이 있다. 다만 돌에게 사람이 되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일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각자에게는 고유한 그릇이 있고 때가 있다. 억지로 그것을 바꾸려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천하의 일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 정약용 선생의 이 말에는 깊은 겸손이 담겨 있다. 모든 사람을 깨우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모든 이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기를 바라는 것은 오만이다. 진정한 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된다. 얼음 위를 걸을 때는 먼저 얼음이 단단한지 확인해야 한다. 대화도 마찬가지이다.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건네도 그 말들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다. 벽에 대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편지를 썼다. 하지만 그가 편지를 보낸 이들은 모두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이들이었다. 반면 자신을 모함한 이들과는 싸우지 않았다. 그들과 말을 나누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절약하는 데 있고 절약의 근본은 말을 아끼는 데 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다. 말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것이다. 귀한 것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옛말과 같은 뜻이다. 세상에는 자신의 생각에만 갇혀 사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과거의 틀 안에서만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도 그들은 그것을 공격으로 여기거나 무시해버린다. 마음의 문이 이미 잠겨 있기 때문이다. 물이 흐르려면 낮은 곳이 필요하다. 지혜가 전해지려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전해질 수 없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담을 공간이 없다. 가득 찬 잔에는 물을 더 부을 수 없는 법이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현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정성을 다했다.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에 의미 있는 곳에 써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농부가 좋은 땅을 골라 씨앗을 뿌리듯이 말이다.
이 편지가 거리에 떨어져 원수가 읽어도 나에게 죄가 되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써야 한다. 또한 이 편지가 수백 년 후에 전해져도 조롱받지 않을 내용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정약용 선생의 이 말씀은 진정한 소통의 자세를 보여준다. 말을 할 때는 누구에게 전해져도 부끄럽지 않은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신중함과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선별의 지혜이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다.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이에게 억지로 깨달음을 주려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여물지 않은 과일을 억지로 따는 것과 같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배우려는 마음이 열린 사람과 자기 세계에 갇힌 사람이다. 전자와는 대화가 가능하지만 후자와는 불가능하다. 이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구분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소모를 피하고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할 수 있다. 어떻게 이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 먼저 그들이 질문하는지 보라. 진정으로 배우려는 사람은 질문한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더 알고 싶어 한다. 반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질문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한다. 둘째, 다른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라.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의견에도 귀 기울인다. 하지만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의견을 적대시한다. 셋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 성장하는 사람은 실수를 인정하고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 하지만 고집센 사람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린다. 정약용 선생이 강진에서 18년을 보내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큰 학문적 성취를 이룬 것은 이런 지혜 덕분이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깊이 소통했다. 그 시간을 통해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같은 불멸의 작품을 남겼다. 이런 작품들은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후세에 그 진가를 인정받았다. 당장 인정받지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교훈이다.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대나무는 바람에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는다. 바람이 그치면 다시 곧게 선다. 이것이 대나무의 지혜이다. 고집 부리며 바람에 맞서다 부러지는 것보다 유연하게 피하는 것이 생존의 비결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억지로 상대를 굽히려 하지 말고 이해시키려 하지 말라. 대신 조용히 물러서 자신의 길을 가라. 진리는 억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준비된 마음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다. 햇볕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듯 진정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은은하게 전해진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다.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것만으로 어지러움이 잦아질 것이다. 이 말씀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마주했을 때의 자세를 보여준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라는 것이다. 감정이 앞서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그럴 때일수록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거리를 두고 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 숲 속에서는 나무만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숲 전체가 보인다. 갈등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상대의 잘못만 보이지만 거리를 두면 자신의 문제점도 보이고 전체 흐름도 파악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왜 말이 통하지 않는지 생각해보라. 그들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의 상처나
잘못된 교육, 편견이 그들의 마음을 굳게 만들었을지 모른다.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고 그들의 태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불필요한 분노와 실망을 피할 수 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진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이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들도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 중요한 것은 그 파문에 계속 신경 쓰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정약용 선생의 이 말씀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하지만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자신의 본심과 원칙이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만은 자신을 지켜야 한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자신의 마음까지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그들의 무지나 고집 때문에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들에게 자신의 행복까지 맡기는 어리석은 일이다. 자신의 행복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 봄이 와도 피지 않는 꽃이 있다. 그것은 그 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그 꽃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아직 깨달음의 때가 오지 않은 사람에게 억지로 가르침을 주려 하지 말라.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 정약용 선생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왜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이는지 알 수 있다. 그들 나름의 기준과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와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를 뿐이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기간 중에도 끊임없이 글을 썼다. 하지만 그가 쓴 글들은 자신을 탄핵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대신 백성을 위한 정책과 제자들을 위한 가르침으로 가득했다. 이것이 건설적인 삶의 태도이다. 남을 탓하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 억지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하지 않는다. 우리도 물처럼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 억지로 남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겨울나무는 잎을 모두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긴다. 하지만 그 나무가 죽은 것은 아니다.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을 틀 것이다. 때로는 우리도 이런 겨울나무의 지혜가 필요하다.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정말 소중한 것만 남겨두는 것이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다. 아무리 힘들고 불합리한 일을 당했더라도 가슴에 품은 뜻을 꺾지 말라.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아도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진정한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람이 불어도 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비가 내려도 산은 그 자리에 있다. 우리도 이런 산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나가야 한다. 산이 위대한 것은 크기 때문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이런 지혜를 몸소 보여주었다. 그는 원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로 조선 최고의 학문적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이것이 역경을 이겨내는 진정한 힘이다. 세상에는 씨앗이 뿌려질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이 있다. 비옥한 땅에 뿌린 씨앗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말과 가르침도 마찬가지이다.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 전할 때 비로소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씨앗을 뿌릴 땅을 잘 고르는 지혜가 필요하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달라진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과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시간을 쓰는 것. 어느 쪽이 더 가치 있을까? 답은 명확하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굳이 이해시키려 하지 말라. 대신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라. 그것이 현명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다.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가르침은 바로 이것이다. 자신의 에너지를 아끼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곳에 쏟으라는 것이다.